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2월 14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대구만 200만 원 정도가 하락하고 다른 타 도시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300만 원, 대구는 6,5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인천은 1억 2,400만 원, 광주는 1억 4,7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1억 1,0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도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가 한 200만 원 정도 빠져버렸네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235만 4,398명. 전에 공업도시였을 때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났는데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인천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인천 같은 경우는 같은 광역시라도 거주 인구가 305만 547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 대수로 보면은 대구는 개인 택시가 1036대, 법인 택시가 5,664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합계를 따지면 15,700대가 대구 광역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가 8,941대, 법인 택시가 5,385대, 합을 합치면은 14,326대가 인천에서 운행 중에 있는 거죠. 차량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인구수 비례 차량 대수가 많이 차지하는데 차 대수도 차이가 많이 나죠. 대구하고 인천하고는 인천이 인구수도 더 많은데 차량 대수는 훨씬 적은 거죠. 대구보다 1,374대가 인천이 좀 더 적어요. 인구는 더 많고 차량 대수는 적고, 대구 같은 경우는 차량 대수는 많고 인구수는 적고, 인구수도 69만 6,149명이 대구 인구가 인천 인구보다 좀 적죠. 예, 그러기 때문에 대구가 개인 택시 가격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생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네. 그러기 때문에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죠. 네. 전에 같은 경우는 대구가 우리나라 제3의 도시였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서울, 부산, 인천이 돼버린 거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가끔 그러세요. 왜 대구를 인천이 추월했는데 소개할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으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로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예. 대표님, 그렇다면 대구는 과거에 개인 택시 면허를 너무 많이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업도시로 잘 나갔을 때는 그게 크게 지장이 없었거든요. 수익 면에나 이게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그 지역의 기업들이 의지로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는 그만큼 채산성이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확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 방법은 법인 택시를 감차하든 개인 택시를 감차하든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넘버 가격이 저렴하니까 얼마든지 감차해서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을 안 주는 거죠. 이 다른 도시는 억이 넘으니까 쉽게 감차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제일 감차가 필요한 데가 대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택시 대수가 너무 많죠. 네. 예. 그럼 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걸? 대구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내준 차량을 본인들이 조절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 비율의 국세를 투입해서라도 감차를 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감차를 해가지고 일정 대수를 맞춰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대표님,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더 하한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 광역시나 서울이나 약간의 오름세가 좀 예상되는데 대구만 소폭 내릴 것 같아요. 예. 서울이나 인천은 연말까지 좀 오를 기미가 있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은 차량 지금 팔려고 내는 매물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대기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예. 대표님 매매 상사에도 지금 대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 상사에서도 6분 정도 대기하고 계세요. 네. 이분들은 그래 자네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분들이 저희 매매 상사만 오는 게 아니고 매매 상사 5군데 6군데를 거쳐서 오면은 거기에도 빨리 나오면 좀 해주십사 하니까 차량 가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필요한 물건은 하나라고 보면은 이분들이 매매 상사를 5군데 6군데를 돌아다니면 가수요가 6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개인 택시 시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매물은 극소수인데 이분들이 매매 상사를 많이 돌아다니면은 그 매매 상사마다 다 구입자로 기록을 해놓으면은 가수요가 붙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매매 상사 가가지고 가격이 똑같다면은 거기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강화에 사시는 분인데요. 60년생이고 저거 갑장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저희한테 포터 용달을 사가셨어요. 용달을 운영하셔가지고 3년 무사고 경력으로 2021년도에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그때 당시 8,300만 원에 구매를 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화에서 그 동네에서 이장 업무를 같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개인 택시를 파셨어요. 개인 택시를 파시고 강화 지역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포터 차량으로 다시 구매를 해 가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용달 저희한테 사시고 용달 팔고 개인 택시 샀다가 개인 택시 팔고 다시 저희한테 포터를 구매해 가셨으니까 저희 찐 고객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이도 있고 강화 지역에서 이장으로 일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이제는 노후를 그렇게 보내야겠다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셨어요. 네. 예. 인천 개인택시하고 강화 개인택시가 따로 운영이 된다면서요? 같은 광역시에 속해 있더라도 행정구역이 강화는 강화군청이 있거든요. 네. 강화군청이 있고 인천은 인천시청이 있잖아요. 네. 강화 사시는 분들은 강화에서 택시를 구매해가지고 강화에서 일하시는데 강화 택시가 같은 광역시라도 인천으로 나와서 일을 못해요. 네. 마찬가지로 인천 택시가 강화에 들어가서 강화 일을 못하는 거죠. 강화에서 손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 행정구역은 똑같은데 그 지역에 묶여가지고 일을 서로가 못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인천 사시는 분이 강화 택시를 구매할 수는 있나요? 당연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사시는 분이 강화 택시를 구매할 것 같으면은 강화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강화 택시를 샀기 때문에 강화 지역에서밖에 일을 못하고 인천 나와서는 일을 못합니다. 거꾸로 강화 사시는 분이 인천에 나와서 택시를 살려면 똑같아요.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기고 일은 강화에서 못하고 인천에서 나와서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인천 개인택시 시세하고 강화 개인택시 시세가 다르겠네요? 다르죠. 인천은 1억 2,400이고 강화는 2억이 넘으니까 편차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은 강화로 들어가서 개인 택시를 안 하죠. 강화에서 사시는 분들은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인천에서 하시는 분은 좀 있어도 인천에 사시는 분이 강화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네. 강화 개인택시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 지역에 묶이고 강화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콜로 움직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수익면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강화 택시는 그 지역에 국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죠. 네네. 대표님 오늘은 개인택시 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5년 양도 제한 규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내년 초 이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도 양수 제한 5년 그 기간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이게 5년 양도 양수 금지 규정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전에는 법인 택시를 오랫동안 운행하시다가 무사고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개인 택시를 무상으로 받아갖고 나왔죠. 이분들이 무상으로 받아갖고 나온 택시를 바로 팔지 못하게 5년이라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무사고로 해서 받아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방의 소도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도시는 소규모로 증차가 되는데 일반 대규모 도시에서는 증차 자체가 없는데 이 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개인 택시를 구매해 가지고 적응을 못 하더라도 만 61세가 되기 전까지는 팔 수 없는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위법이에요. 개인 택시도 일반 사업자하고 똑같은 거죠.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나 사정이 있으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개인 택시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법이 지속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팔 수가 없잖아요. 만 61세가 되기 전까지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팔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이분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고 직업적인 운전이 할 수 없을 때 팔 수 있는데 의사들이 1년짜리 진단은 거의 끊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건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거를 권리 행사를 못하고 5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거, 그건 큰 손실이죠. 예. 현재 개인 택시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왜 비현실적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막아놔 버렸잖아요. 5년이라는 기간을 묶어놓고 다른 사업, 어느 사업이든 시작하더라도 너 5년 동안은 이 사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강제 조항을 두는 건 없잖아요. 유독 개인 택시만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들 유입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택시 양수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경력을 파괴해가지고 누구나 젊은 층도 5년만 무사고 하게 되면 교육을 받고 바로 택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법이 있으니까 지금 젊은 층하고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개인 택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정년퇴직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거의 60대에 시작해가지고 그 고령화가 되는 거죠. 젊은 층으로 세대 교체가 안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악법 5년 판매 금지 조항이 악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양도 5년 제한 규정 때문에 젊은이들이 진입하지 않으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개인 택시를 매도하고 매수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년 판매 금지는 이거 조만간에 시행을 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이걸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개정이라는 거는 없앤다는 게 아니고 좀 고친다는 얘기죠. 5년에서 뭐 3년, 2년이라도 그 기간을 고친다는 얘기지 이 판매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죠. 예. 저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개정으로 나오고 폐지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무 5년 보유 기간만 좀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 보유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까? 젊은 층인데요. 저희한테 택시를 사가셨는데 이분은 2달도 못 오고 지금 택시를 세워놨어요. 구청에다가 택시 면허를 휴업 처리를 해놓고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팔지도 못하고 5년 동안 그 금액을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고 잘못됐으면 이걸 팔아야지 본인이 적응 못하는데 그걸 묶어넣어서 구태여 이분들한테 손실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면허를 5년 동안 묶어두는 것이 기사 고령화만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년 양도 제한이 고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젊은 층이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적응을 잘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응 못하고 팔아야 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나 적응 못해서 팔게 되면 이거 5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내 재산권을 행사를 못 얻었는데, 그러니까 젊은층 진입도 좀 어려운 거고, 고령자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으면 팔고 사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양도 제한을 완화하면 개인 택시 면허가 투기 대상이 되거나 이권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택시는 주식이 아니에요. 네. 주식은 사고 팔고 해서 차익을 보지만은, 개인 택시는 사가지고 내가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개인 택시 사고 팔아서 이익 내는 구조 같으면은 저희 같은 매매 상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본인들이 사고 팔고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개인 택시를 사고 팔고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개인 택시 면허는 주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요, 주식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거지만은, 개인 택시는 시세 1억 몇천씩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얼마나 보면 얼마나 볼 수 있겠냐고요. 네. 이거는 일을 해서 채산성을 마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한다 해서 5년 보유 기간을 풀었다 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정해진 대수에서 총량제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5년 양도 제한 규정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적당한 그 양도 제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년 미만으로 1년이나 2년 미만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사가지고 적응을 못하면은, 전에는 만 60세만 되면 팔 수 있게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도 없애버리고 6개월로 늘어났거든요. 네. 6개월은 하든 못하든 무조건 6개월 보유를 하라고 해서 강제조항이 있어가지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6개월밖에 안 해요. 그런데 개인 택시는 5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국토부가 내년 초 개정을 추진한다는데 개인 택시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 될까요? 개인 택시 업계도 당연히 양도 조건 폐지를 원하는 거죠. 네. 폐지가 안 되면은 최하 연도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죠. 전에도 개인 택시 조합에서도 이걸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내년 초에 이게 시행될 거라고 보세요? 시행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고사항으로 내려왔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시행까지는 아직까지 뭐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5년 양도 제한 규정이 왜 좀 폐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양도 금지 5년법은 처음에 개인 택시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이, 무사고로 개인 택시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인데, 이 법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옛날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좀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5년 법은 폐지가 되든지 연도가 좀 줄여야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12월 14일입니다. 대구만 시세가 200만 원 정도 빠지고 다른 도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에 5년 양도 제한 규정 이것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허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허 아재였습니다.